안녕하세요. 결혼이라는 것과 영 상극인 여자입니다. 드라마도 잘 챙겨보지 않던 제가 이런 사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챙겨드릴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살면서 이곳 사연자분들 못지않은 피눈물도 흘려보고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기상천외한 일 또한 겪어보니 남들 사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다들 별별 일을 다 겪고도 저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구나 싶어 저 또한 힘을 얻곤 했거든요. 그렇게 매번 귀로 듣기만 하다 이번엔 제 이야기도 직접 많은 분들께 공유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엔 결혼이나 시댁, 처가에 관한 사연이 유독 많던데 제 사연도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가족과 아주 친한 친구들 외의 사람들에겐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다른 사연에 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당시의 일에 대해 용기 내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지와 주부인 엄마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사업체라고 해봤자 소기업 규모 정도의 작은 회사라 저와 두 남동생은 딱 학원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로움 속에서 자랐죠. 3남매 중 가장 공부를 잘했던 전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했고 엘리트 코스의 정석을 밟으며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두 남동생 또한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어요. 항상 탄탄대로일 것 같은 제 인생에 첫 균열이 간 건 나이 29에 한 첫 결혼부터였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 내 제 사수였던 사람으로 회사 내에서도 착하고 다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그놈은 순한 양의 가면을 쓴 열등감 덩어리이자 성격 파탄자였다는 것을요. 야, 너 요즘 나 자꾸 가르치려고 든다? 너 지금 진급 좀 빨리 해서 나랑 똑같은 대리라고 잘난 척하는 거지? 안 되겠다. 너 그냥 회사 그만둬. 어차피 애 낳으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텐데 좀 일찍 그만두면 좋잖아. 내가 미쳤어?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스펙 쌓아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애 낳아도 육아휴직 쓰고 아득바득 무조건 복귀할 거야. 결혼 전에 다 끝낸 얘긴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거야 결혼 전이니까 그냥 한 얘기지. 결혼까지 한 마당에 네가 어쩔 건데? 이런 식이면 나 애 낳을 생각 없어. 그리고 당신 자꾸 일 가지고 태클 걸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못 살아? 이혼하자고? 이게 건방지게 어디서 이혼한다 만다야? 남편은 진급이 빨랐던 저에게 자격지심을 가지더군요. 회사에선 눈물까지 흘리며 축하해주는 남편 코스프레를 하더니 집에 와서 매일같이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하더라고요. 나중엔 시부모라는 인간들까지 자기 아들 기죽이는 기센 여자라며 직장을 그만두라고 폐악을 부렸죠. 그놈도 시부모도 고분고분하지 않던 제가 못마땅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시작된 그놈의 손찌검을 유책 사유 삼아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결혼 생활 파경을 맞은 우리는 사내의 관심거리로 대두됐는데 그때 그놈이 제가 일 욕심이 많았다느니 시댁을 업신여겼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놈에게 당했던 것들에 대한 증거를 회사에 다 뿌려 아주 개망신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두 얼굴이었던 그놈의 실체를 보고 경악했어요. 반면 그놈은 얼굴이 아주 새파랗게 질렸더라고요.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가만히로 보였냐?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지. 나한테 손찌검에서 위자료까지 물고 이혼했으면 개망신 당할 생각에 겁먹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됐던 거 아니니? 그렇게 멍청하니까 계속 진급에서도 누락된 거야. 너 한 번만 더 헛소리하고 다니면 그땐 이거 인터넷에도 다 올릴 거야. 알았어? 제 얼굴에 침 뱉기였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결국 그놈은 창피함을 못 참고 2달 만에 자진 퇴사를 하더군요. 나중에 어디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뒤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서 신경을 꺼버렸네요. 한동안 사람들 수군거림이 힘들긴 했지만
전 꿋꿋이 버텼고 덕분에 전 최연소 가장 진급까지 하며 무탈한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 뒤 저는 거의 8년간 연애도 하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제가 나이 40에 재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재혼할 사람의 직업에 대해 말했을 땐 너무 놀란 나머지 저에게 재차 되물어보실 정도였죠. 우연히 지인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만나서 인연이 된 사람인데 만난 진 1년 정도 됐어. 유명하진 않은데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정도의 중견기업 상무야. 그 회사 대표님이 그 사람 아버지셔. 나처럼 재혼인데 전처랑은 오래전에 사별하고 아이도 없었대. 상무? 부친이 대표면 재벌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빠. 중견기업 기준에 겨우 부합하는 강소회사 정도로 생각하면 돼. 물론 그래봤자 부자이긴 한데 그 사람 첫 결혼 때도 그렇고 그 집 부모님이 상대 집안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 한번 만나뵌 적도 있는데 특히 그 사람 어머니가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 솔직히 처음 새 남편이 호감을 표시했을 땐 전 거절했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지인들과 섞여 오래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전 연애에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남편은 무려 석 달이나 쫓아다녔고 어렵게 제 마음을 얻은 뒤엔 매일같이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고 아침엔 새벽같이 저희 집 앞에 와 회사로 출근까지 시켜주는 등 지극정성의 모습에 1년 뒤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한 번 더 믿어봐도 되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전혀 거친 성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기다 신분까지 확실한 사람이니 딱히 의심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죠. 적어도 그때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던 우리에겐 때이른 축복까지 찾아와 주더군요. 바로 제 뱃속에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솔직히 저도 남편도 나이가 있어 아이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꽃다발까지 주며 제 임신을 크게 기뻐하셨죠. 네가 우리 집의 복덩이다 아가. 결혼과 동시에 손주 소식이라니 이런 격경사가 어디 있겠니? 필요한 건 뭐든 네 시엠이나 나한테 말하려무나. 내가 요새 꿈자리가 좋더라니 이런 경사가 생기려고 그랬구나. 저희 부모님 또한 싹싹한 새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시던 마당에 외손주 소식까지 들려오니 양가 집안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뱃속 아기가 4개월쯤 됐을 때 저와 남편은 양가 가족만 모인 자리에서 조촐한 재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이 제게 먼저 제안을 해줬거든요. 당신도 나도 두 번째 결혼인 만큼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치렀으면 좋겠어.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의 축하로도 재혼식엔 충분하지 않을까? 저 또한 첫 결혼 때 오르내린 구설수 때문에 재혼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싶지 않았기에 먼저 제안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임신 때문에 회사에 재혼 소식을 알리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을 뿐 재혼 상대에 관한 말을 하거나 축의금을 받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죠. 우린 시댁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퇴근하면 임신한 저를 위해 손수 음식도 해주고 자기 전엔 태교가 중요하다며 뱃속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남편 덕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이 달콤한 시간이 찰나의 단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땐 미처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결혼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됐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린 두 번째 균열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세아가 큰일 났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무슨 큰일이요? 성민이랑 같이 출장 간 직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성민이가 어젯밤에 잠깐 산책 나갔다가 온다고 한 후로 연락이 안 된대. 지금 회사도 발칵 뒤집어졌다. 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실종됐다는 말씀이세요? 당시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출장 간 지 이틀 뒤 저녁 갑자기 시모가 제게 전화해 말을 하더군요. 그리곤 제게
남편이 실종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래, 지금 네 시아버지가 경찰에도 연락하고 외교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도 청해놨다. 그거 말고도 지금 백방으로 손을 써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게 무슨 일이 나도 난 것 같아. 아휴, 요즘에도 인신매매단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마 납치된 게 아닐까 싶다는구나. 그것이 왜 하필 낯선 나라에서 그 야밤에 산책을 나간 건지 원. 정말 큰일이라도 난 거면 어떡하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보고 싶다고 다정하게 전화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실종이라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이곳저곳에 힘써줄 사람이 있다는 시부가 반드시 남편을 찾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또 2달이 되도록 시부는 남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실종으로 인한 충격에 하혈이 반복되어 일찍 육아휴직을 했던 절, 지방에 계신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 시모가 많이 챙겨줬어요. 시모는 일주일에 2-3번은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보살폈는데 남편이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을 때 제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몸은 좀 어떠니? 이제 많이 안정됐어요. 저 어머님, 아버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어떻게 괜찮겠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그래도 어떡하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같이 힘내요, 어머님. 분명 그 사람 무사히 돌아올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사실 얼마 전에 그쪽 나라에서 우리 아들을 수색해주던 네 시애비 지인이 그만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더구나. 이 정도로 흔적 하나 없이 사라진 거면 이미 납치꾼들한테 변이란 변은 다 당하고 세상에서 모든 흔적이 지워졌을 거라면서 말이야. 그 말 듣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한테 이 말을 하러 오기까지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꼭 돌아올 거예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두 귀를 틀어막고 소리쳤습니다. 8개월 된 뱃속 아기도 곧 세상에 태어날 텐데 누구보다 아기를 기다려왔던 남편이 이젠 없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절 붙들고 시모가 한 말은 저에게 더한 슬픔을 안겨주었죠. 그러지 말거라, 아가.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새아가, 넌 아직 젊다. 이대로 과부로 우리 집안에 매어 살기엔 네 앞날이 구말리야. 너희 그동안 우리 성민이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애 낳으면 하겠다고 어차피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니. 우리가 너 혼자 애 낳고 키울 돈 넉넉하게 3억 주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성민이에 관한 건 다 잊고 우리 떠나서 네 인생 살아. 그게 널 위한 일이야. 아니요, 저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 아직 안 죽었다고요. 어떻게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빨리 인정할 수 있으세요? 전 금방이라도 남편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건 전부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말하고 절 안아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믿기지가 않아서 미칠 것 같다고요. 우리라고 너랑 곧 태어날 우리 손주 보내는 일이 쉬울 것 같니? 우리도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다. 그래도 새아가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우리한테 반드시 고마워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우리 그만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응? 싫어요. 저 어머니 말씀 그만 들을래요. 전 그 사람 끝까지 기다릴 거니까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여기 오지도 마세요. 시모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전 끝까지 그 돈을 받지 않고 시모를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곤 내리 이틀을 배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그래선 안 되지만 정말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아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죠. 그렇게 울다 잠들다만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왜인지 계속해서 불쾌한 꿈을 꾸더군요. 꿈속 남편은 분명 평소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데 자꾸 제가 부르는 소리만 못 듣는 겁니다. 저는 저만 모른 척하는 남편을 애타게 불렀어요. 여보, 무사했던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 여보, 내 목소리 안 들려? 여보. 저는 대답 없는 남편을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겨우 제 손끝이 남편의 어깨 쪽지에 가닿은 순간 환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소름 끼치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저는 항상 꿈에서 깨곤 했어요. 아이, 찰거머리처럼 눈치 없게 진짜. 꿈에서 깨면 항상 제 몸은 식은땀 범벅이었습니다. 절 일부러 모른 척한 꿈속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럽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사나운 꿈자리 때문에 깊게 잠들지도 못하고 뒤척이던 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한 사건이 왜 인터넷에 기사 한 줄 안 뜨는 거지? 아버님이 막으셨나? 그리고 어머님은 분명 내가 거절했는데 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전화해서 날 쫓아내시려는 거지? 아무리 날 위해서라지만 이건 강요의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마치 나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근데 아가씨는 아무리 미국에 있다지만 어떻게 자기 오빠가 실종됐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한 번도 안 찾아올 수가 있지? 아가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내 결혼식 때가 마지막이잖아. 아무리 남매끼리 안 친했다고 해도 집안일인데 부모님 걱정도 안 되는 건가? 한 번 의심이 시작되니 전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뵌지 오래된 시아버지 걱정에 시댁으로 찾아뵌다고 해도 임산부 걱정이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못 오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은근슬쩍 회사에 정말 자기 아들과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안 한 게 맞냐고 떠보는 것도 그렇고요. 게다가 계속해서 사나운 꿈자리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 심부름센터의 남편과 시댁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전 시댁을 나쁜 쪽으로 의심한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남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희망으로 인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듣게 된 거대한 진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이게 무슨... 보시는 대로입니다. 사모님 남편분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실종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해외 출장을 간 적도 없이 쭉 한국에 있었고 여전히 회사에도 잘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민 씨 전처랑 사별한 것도 아니에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0년 전 결혼한 이성민 씨 전처, 아니 현재 아내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자식도 둘이나 있고요. 지금 아내와 아이들과 원래 같이 살던 집에서 거주 중이네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랍니까? 심부름센터 직원은 지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처음 보는 제 나이 또래의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와 함께 길거리를 거니는 남편의 사진들은 도저히 믿지 못할 심부름센터 직원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이 애초에 사별한 적 없이 10년 전 결혼한 아내랑 여전히 결혼 생활 중이고 저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말인가요? 그럼 제 시부모님은요? 아들이 멀쩡히 회사 출퇴근하는 모습도 보고 진짜 며느리랑 손주들이 주말마다 자기들 집에 드나들고 있으니 당연히 알고 있겠죠. 한마디로 지금 사모님은 그 가족 전체한테 놀아나 영문도 모르고 상간녀 신세가 되신 겁니다. 상간녀요? 네, 좀 알아보니까 이성민 씨 사모님 만나기 전에도 몇 번이나 바람 피우다 본처한테 걸려서 이혼한 해 만에 트러블이 많았다더군요. 그 전 여자들은 가볍게 만나다가 사모님과는 꽤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간 모양인데 그때 본처랑 자식들 다 버리고 사모님하고 결혼하겠다고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본처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며 애들 생각해서 버틴 겁니다.
이성민 씨가 혼인신고하자고 해도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애 낳으면 하자고 했다고 하셨죠? 그게 이성민 씨가 건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안 돼서 핑계를 대고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결혼하고 2달 만에 변심하고 본처한테 돌아간 겁니다. 자기 부모들하고 담합해서 실종됐다고 거짓말하고 임신한 사모님을 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 사모님이 순순히 포기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쓰레기 같을 수가 있어요. 저 임신 8개월차 산모예요. 그동안 유산위험까지 겪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자기 자식의 자기들 손주를 가진 절 깜쪽같이 속이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에휴, 솔직히 요즘 이혼한 사람들 셋 중 하나는 이유가 다 바람이에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의뢰 중 열의 9은 배우자가 수상하니 뒤를 캐달라, 아니면 바람 증거를 잡아달라 하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모님은 하필 더러운 종자 중에도 최악의 쓰레기를 고르셨네요. 그래도 사모님이 피해자라는 정황과 증거가 명백해서 혼인빙자 사기로 증거 제출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실종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제야 전 재혼식 당시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 그날 내내 말 한마디도 안 던 시누이와 시매부가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깨달았어요. 그 둘 또한 모든 걸 알면서도 방관했던 겁니다. 이기적인 한 가족의 자작극으로 인해 저와 배속 아기는 인생을 사기당한 거예요. 배신감에 몸이 떨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즉시 차를 몰고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시댁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마침 주말이었기에 주말마다 남편이 시댁에 드나든다는 심부름센터 직원의 말이 생각나 저는 무작정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전에 자기 생일을 누르고 시댁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 들어간 전 경악할 만한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버렸네요. 새아가, 네가 어떻게 여길... 그곳엔 정말 남편과 사진 속 본처 그리고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시부모와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절 보고 있었고 그놈의 본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누구냐고 묻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체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걸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 남편 해외 출장 갔다가 실종돼서 지금 저 세상 사람일 거라면서요. 근데 죽었을 거라던 제 남편이 왜 저기 떡하니 앉아있죠? 그것도 사별했다는 전처랑요. 저기가 저 세상인데 혹시 저만 모르는 건가요? 네? 사별? 전처? 당신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여보, 저 여자 미친 여자야.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뭐, 미친 여자? 내가 미친 여자라고? 혹시나 해서 뒷조사해보길 잘했지. 아니었으면 나 혼자 완전 정신 나간 여자 될 뻔했잖아. 당신 사별한 거 아니고 애도 둘이나 있다며. 나 다 알고 왔어. 저기요, 그쪽이 저놈 본처인가요? 저 저놈하고 1년 넘게 만나고 결혼한 지 넉 달 됐어요. 저한테 애 없이 전처랑 사별했다고 했고 지금 혼전 임신으로 제 뱃속에 애가 벌써 8개월이에요. 이 집 인간들 결혼한 지 2달 만에 저한테 저 인간 해외 출장 갔다가 실종됐다고 3억 받고 이 집하고 인연 끊으라고 종용했었다고요. 여기 양가 가족이랑 다 같이 찍은 결혼사진도 있어요. 뻔뻔하게도 남편이란 놈은 본처에게 끝까지 변명하려고 들더라고요. 전 애초에 시도조차 못하게 그놈 말을 맞고 결혼사진까지 보이며 진실을 폭로했죠.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자 시부는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곤 황당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결국 들키고 말았구나. 거봐라, 내가 오래 못 간다고 했지? 바보도 아니고 누가 이런 걸 계속해서 믿겠어. 성민이 너도 당신도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 진짜 일 복잡하게 됐네. 저 여자가 저 정도로 끈질길 줄 몰랐죠. 그래 여보, 나 사실 사별한 거 아니고 이혼도 안 했어.
이혼 소송 중이긴 했는데 결국 이혼 안 하기로 했거든. 뭐? 당신 지금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쳐? 아니, 처음엔 진짜 당신하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어. 나 진짜 당신 좋아했다니까? 그러니까 조광지처랑 애들까지 버리고 당신을 선택한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애들이 마음에 걸리더라고. 특히 당신이 임신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애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나서 더 애들이 그리워졌어. 그래서 결국 나 이 사람한테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당신한테 미안한데 그냥 이쯤에서 물러나 주라. 애 혼자 키우고 살 돈은 줄 테니까. 그럼 내 뱃속의 애는 얘도 당신 자식인데 우리 애는 어떻게 되든 좋다는 거야? 걔는 아직 안 태어나서 얼굴도 모르잖아. 얼굴 보면 죄책감 들 것 같으니까 애 태어나기 전에 인연 끊고 당신 혼자 잘 키워달라고 엄마가 그랬던 건데 기어코 그걸 마다하고 여기까지 찾아와? 당신도 힘들겠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줘라. 그래도 최대한 당신 충격 덜 받게 하려고 부모님이랑 그 생쇼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어디 나사 하나 빠진 놈 아닙니까? 하도 당당하게 얘기해서 정신 놓고 들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까지 들 것 같더라니까요. 그 와중에 저보다 더 기함을 한 건 바로 그놈의 본처였어요. 그 여자 또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너 이 개자식, 여자 다 정리했다더니 뭐? 임신 8개월? 바람만 핀 게 아니라 아예 살림을 차렸어?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와,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당신 뭐라고 그랬어? 다신 한눈 안 팔고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 당신한텐 나랑 애들뿐인 걸 절실히 깨달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며? 2번 다시 내 마음 아프게 할 일 없게 하겠다고. 근데 고작 한다는 게 네 애까지 임신한 만삭 임산부한테 거짓말하고 실종된 척한 거야? 고작 네 욕심 하나로 조강지초도 모자라서 죄 없는 다른 여자 인생까지 망치니? 거기다가 어머님 아버님 2사람 다 알고 있었는데도 저 인간 거짓말에 동조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놈의 집안 지긋지긋해. 당신 나 이번엔 정말로 그냥 안 넘어가. 알았어? 내가 당신 아주 짓밟아 버릴 거야. 그렇게 화를 낸 본처는 사정없이 남편의 뺨을 후려갈긴 뒤 애들 손을 잡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뺨을 손으로 감싸진 채 사납게 인상을 쓰더군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보고 얼토당토 않는 가짜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예, 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사달이니? 너만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내 아들이 저런 꼴도 안 당했을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3억 줄 테니까 떠나라고 했잖아. 3억이면 충분하지 이거사. 뭘 더 뜯어내겠다고 여길 쳐들어온 거야? 이제 어떡할 거니? 어? 저렇게 그냥 가버린 우리 며느리 어떡할 거냐고? 우리 손주들은 다 어떡할 거야? 결혼 전에 덜컥 임신했을 때부터 불길하다 싶더라니. 한 2년이 문제야, 문제. 너만 아니었어도 애초에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랑 이혼 소송까지 갔을 일도 없었어.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언젠 제가 이 집 복덩이라면서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이 인간이 저 좋다고 할 땐 너와 둥둥 우리 새아가고 본처 찾아가니 제가 골칫덩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상종 못할 집구석이 다 있어. 애 베고 있다는 애가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저러니까 우리 아들이 널 버리고 본처를 찾아갔지. 쟤는 어디서 저런 못 배운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이 상황에 쌍욕 안 하고 베긴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댁 아들보다 대학도 훨씬 좋은 데 나왔거든요. 부모 뒷배로 상무자리까지 올라간 인간을 지금 누구한테 빗대요? 게다가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는 저한테 제발 만나달라고 3개월이나 졸졸 쫓아다닌 게 바로 저 인간이에요. 한심한 자식. 처자식도 있는 인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른 여자한테 목까지 매면서 쫓아다녀? 그런 너한테 1초라도 시간을 허비한 내 인생이 불쌍하고 아깝다.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알았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고소? 해.
알아보니까 그깟 거 벌금으로 무마하면 그만이더라. 네가 똑똑해봤자 돈 많은 나한테 털끝 하나 피해 못 입혀. 그러니까 당신 애초에 우리 엄마가 주기로 한 3억 줄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순순히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당신이 정리돼야 내가 애들 엄마를 다시 꼬시든 설득을 하든 할 거 아니야. 이거 당신한테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 우리한테 소송 걸어봤자 당신 혼자만 피곤해지는 거야. 그냥 법정싸움 하는 것도 얼마나 기빨린 일인데 그걸 임산부인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끝까지 그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에. 그래, 어디 해보자. 나 이대로는 절대 순순히 못 물러나. 돈만 많으면 뭐하니?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발정나서 이곳저곳 신화 뿌리고 다니는 건 짐승이나 할 짓이지. 이성 있는 사람은 그래선 안 된다는 걸 돈 많은 이 부모가 안 가르쳤니? 하긴 부모부터 제정신이 아니니 이딴 짓에 가담이나 하지. 뭐요? 아저씨랑 아줌마가 꼬나보면 어쩔 건데요? 내 말이 틀렸어요? 자식을 저 따위로 키워놨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이나 비닐봉다리로 가리고 다닐 것이지. 나 같으면 창피해서 진즉에 접시물에 코 박았을 거예요. 당신들 저 따위로 키운 자식 때문에 남의 인생 단단히 망쳐놓은 죄가 언젠간 단단히 치를 겁니다. 알았어요? 걸리적거려. 아!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친 저는 현관문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남편을 옆에 세워져 있던 청소기를 들어 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얼굴로 들이친 청소기 주둥이에 당황한 그놈은 옆으로 철푸덕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필 청소기로 더럽게. 더러운 쓰레기를 그럼 청소기로 밀어버리지 부정타게 손으로 만지리? 꺼져. 이 구역질 나는 집에서 나갈 거야. 당차게 나왔지만 차에 올라타자마자 서름이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차에서 출발도 못하고 제 배를 감싸진 채 분함과 억울함 그리고 처량함이 섞인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냈네요. 그날 저녁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저희 부모님은 다음날 아빠 회사 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쫓아 올라오셨습니다. 근처 경기도에 살던 두 남동생까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새벽같이 달려와 주었죠. 그리고 우린 그대로 시부와 남편의 회사로 쳐들어갔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제일 북적거릴 출근 시간에 회사 로비에 서서 우린 그놈 집안 인간들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인쇄해간 그놈과 그놈 가족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힌 제 결혼사진과 그놈 집안 인간들이 한 짓이 모조리 적힌 고발문을 뿌리면서 말입니다. 법과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인간들의 실체를 폭로해 회사에서라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 회사 사장 일가의 만행을 폭로합니다. 이 회사 상무 이성민은 자기 탐욕 하나 때문에 결혼한 지 10년 된 조강지철 버리고 다른 여자 사기 결혼까지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애를 뵌 만삭 임산부를 거짓말과 돈으로 떨궈내고 본처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뻔뻔하게 돌아가려고 한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인 이 회사 사장과 사모는 자기 아들을 위해 두 여자의 인생을 모두 망치고 돈으로 그걸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기업 대표로서 누구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본보여야 할 사람들이 이게 할 짓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오너 일가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결혼 사진과 고발문, 그리고 잔뜩 부풀어 오른 제 배를 번갈아 보며 미친 듯이 수군댔어요. 경비원들은 우릴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등치 큰 제 두 동생이 버티고 섰기도 했고 배부른 제 모습을 보고 함부로 손대기도 어려워했죠. 그리고 그 난리통 속에 출근하던 시부와 남편은 저와 친정 식구들을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돈 어른 사부인, 여기 지금 제 회사입니다. 공과 사도 구분 못 하십니까? 우리에게 후다닥 달려온 두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 손에 들린 걸 뺏고 우릴 내보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꿈쩍도 않자 저딴 망발을 내뱉었는데 거기다 대고 저희 아빠는 이렇게 소리치셨네요. 공과 사? 왜? 망신스러우시오? 명색이 이런 큰 회사 사장이란 인간이 고작 한다는 짓이
가족끼리 작정하고 남의 딸 인생에 사기치고 그걸 또 돈을 가지고 무마하려고 한 게 쪽팔린 짓이란 건 알고 있나 보죠? 사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우선 올라가서 얘기하십시다. 네? 얘기하긴 뭘 얘기해? 뭐, 또 3억 주고 떨어지라는 개 같은 소리 씹으리려고? 야, 어디 네가 말 좀 해봐라. 돈 많으면 남의 인생 망쳐놓고 뻔뻔하게 나와도 되는 거냐? 그게요, 장인어른이라고 하지도 마라. 누가 네 장인이야? 너 혼자 원시시대에서 왔냐? 아내도 둘, 장인도 둘이게. 죄송합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올라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말씀 나누시죠. 네? 커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만약에 내 앞에 찬커피가 있으면 네 놈을 냉수마차 시켜줄 거고 뜨거운 커피가 있으면 인생 뜨거운 맛 내가 아주 제대로 보여줄 거다. 잔말 말고 이보쇼. 나 이대로 절대 가만 못 있습니다. 사기죄로 소송 걸고 위자료 청구해 우리 딸 뱃속의 양육비까지 모조리 받아낼 거요. 아, 당신들은 그깟 돈으로 해결하는 일 따윈 안 무섭다고 했지? 그럼 이건 어떻소? 내 비록 그쪽들만큼 가진 돈은 많지 않아도 내가 아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당신들이 저지른 일 공론화시킬 겁니다. 기자란 기자는 다 불러 모아서 기사 제보할 거고 필요하면 내 얼굴 까고 인터뷰까지 할 겁니다. 아빠의 말에 시부와 그놈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지더군요. 특히 시부는 안절부절 못하며 우리에게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기자라니요. 그러다 제 회사 정말 큰일 납니다. 요새 큰 거래도 몇 개나 앞두고 있는 판국에 이런 일 터지면 투자자들이고 주주들이고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세아가, 내가 우리 가족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미 뱃속에랑 네 마음속에 상처는 지울 수 없겠지만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아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그럼 저한테 용서 비세요. 특히 저 인간 댁 아들은 제 앞에 무릎 꿇고 당장 사죄시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멀쩡하게 잘 살던 내 인생 이 지경으로 만든 저 인간 상무란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리세요. 직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저딴 인간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인간이랍시고 그런 책임 막중한 자리에 있는 꼴 저 절대 보기 싫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으라고? 싸늘한 제 말에 남편은 울상이 되더군요. 저와 우리 가족이 말없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자 시부는 당장 무릎 안 꿇고 뭐하고 있냐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험악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 시부의 종용에 남편은 체념한 표정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회사의 직원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미안해, 여보. 뭐라고? 안 들려. 어제 뻔뻔하게 나오던 것처럼 큰 소리로 좀 말해볼래? 이 쓰레기야? 내 마음에 차게 사과 못하면 당신 계속 그렇게 무릎 꿇고 있어야 된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조강지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한테 사별했다고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 결혼시켰어. 거기다가 임신한 당신 버리려고 실종된 척까지 했어.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이런다고 당신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안해. 당신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군 것도 정말 잘못했어. 내 잘못 다 인정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위자료랑 양육비도 다 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세아가, 나도 이렇게 사과하마.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마.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사돈 어른들 마음도 누그러질 수 있게 네가 설득 좀 해줘. 내가 이놈은 확실하게 회사에서 자르고 인성교육도 혹독하게 다시 시키마. 분명 미안해선 아닐 테고 분하고 창피해서인지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부는 저와 제 부모님의 눈치를 보기 바빴죠. 결국 전 그들과 타협했고 고소와 기사 제보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위자료 겸 양육비로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이었던 그놈은 그날부로 상무직에서 물러나야 했죠. 물론 그 일로 시부가 영원히 그놈을 회사에서 잘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회사의 실체가 모조리 까발려진 만큼 오래도록 회복 못할 큰 이미지 타격을 준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사장인 시부 또한 개망신을 당했을 거고 남편 놈이 언젠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 뒤에선 다들 그들을 손가락질할 테죠. 마음 같아선 돈이고 뭐고 그 집안 인간들의 실체를 전부 언론에 제보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뱃속 아이를 혼자 키워나가야 했기에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놈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 인간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데 무시 못할 것이 금전적 문제이니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놈은 본처에게도 결국 이혼당하고 막대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가기도 전에 본처 또한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아 그들이 돈으로 입막음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그놈은 욕심 때문에 집안의 재산에도 큰 손실을 끼치고 두 여자와 모든 자식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한 겁니다. 그날 그 광경을 목격했던 본처의 아이들도 그놈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건 제가 사과하기 위해 본처에게 찾아간 날 그분이 제게 직접 해준 이야기랍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전하던 제 사과를 그분은 의연하게 받아주었어요. 본의 아니게 사모님과 사모님 자녀분들에게 상처를 주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괜찮아요. 유나 씨도 유나 씨 뱃속 아이도 피해자인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놈도 애들 아빠랍시고 버텼던 제 자신이 한심하긴 한데 제가 이혼을 안 했던 덕분에 그놈하고 그 집 인간들의 뻔뻔한 실체가 드러나서 유나 씨 인생을 구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 성별이 아들이라고 했죠? 이제 곧 막달인데 부디 순산하시고 앞으로 그 인간들은 생각도 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같은 피해자들끼리 힘내서 살아가자고요. 그분은 제게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한 후 당당한 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과거에 전혀 후회나 미련 따위 없는 그놈의 본처를 보며 저 또한 힘내자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북돋을 수 있었네요. 그 뒤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잠시 친정으로 내려가 몸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육아휴직이 끝난 뒤엔 서울에 제법 괜찮은 아파트를 얻어 아들과 다시 이사를 왔답니다.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베이비시터를 구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 했는데 저를 걱정한 엄마는 제가 괜찮다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고 계세요. 딸인 제가 못난 탓에 엄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죄송해하니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히려 난 내가 괜히 재혼을 하라 마라 보채서 네가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그리고 이 엄마 아직 팔팔해. 어차피 네 아빠도 칠순되면 회사 정리하고 느긋하게 노후 보내고 싶다니까 너만 좋으면 넷이 오순도순 살아도 좋겠구나. 넌 애를 마음 놓고 맡겨서 좋고 우리 늙음하게 딸 얼굴 실컷 보고 손주 재롱도 보고 살아서 좋고 안 그러니? 엄마의 자식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저는 마치 제 아들처럼 엄마에게 안겨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재혼에 관해 제가 회사에서 괜히 떠들지 않은 건 지금 생각해도 당시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한 일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여태 재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사는 줄 알고 있거든요. 몇몇 친한 동료들은 제가 좋지 않은 일로 다시 갈라섰다고만 알고 있는데 고맙게도 제 비밀을 지켜주어 저는 별다른 구설수 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는 절대 재혼하지 않고 제 아들과 부모님만을 위하며 남은 삶을 바칠 생각이에요. 두 번째 실패로 스스로 남자 보는 눈에 대해 많이 실망도 했고 아들이라는 존재가 너무 사랑스러워 다른 곳에 한눈 팔 시간도 여유도 없거든요. 앞으로 제 인생은 오직 아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한편 저와 저희 가족이 회사에 가서 그 난리를 쳤는데도 내부 단속을 단단히 한 건지 그놈 회사에 관한 구설수는 일절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그런 양심 없는 인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언젠가 망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 단 1g도 도움되지 않을 그 집안에 이제 영영 신경 끄려고 했는데 얼마 전 저는 황당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설마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해 차단도 안 해놓은 그 발신인은 바로 전 시모였네요. 그런데 그 시모라는 여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십니까? 세아가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고 그때 네 뱃속에 있던 손준 무사히 잘 나았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다. 우리 며느리 망할 것은 절대 애들 못 보여준다고 난린데 우리 아들 씨가 셋이나 되는데 그중 하나도 제대로 못 보고 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때 내가 너한테 미처 사과를 못했지? 너무 늦었지만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아가 너도 혼자 애 키우기 힘들 테니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치는 거 어떠니? 우리 아들도 그러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차마 너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연락한다. 자식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서 용기 낸 내 마음을 받아주면 좋겠구나. 얼마나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저딴 개소리를 저한테 보낼 수 있답니까? 그것도 자기가 마치 양보한다는 뉘앙스로 말이에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던 전 짧은 답장을 남긴 채 시모뿐 아니라 그 집 식구들 연락처를 모조리 차단해버렸네요. 그쪽은 평생 입 닫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나마 자식을 위한 일이겠네요. 하는 행동을 보니 자식을 금수로 키워서 결국 자식 인생을 망친 건 바로 당신과 당신 남편이니까요. 난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니 당신 집안 사람들과는 영원히 상종 안 하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분통 터지고 황당무계했던 제 사연입니다. 물론 지금은 당시의 일을 많이 떨쳐내고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한 번씩 생각이 날 때마다 밤중에 일어나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일은 어쩔 수가 없네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곳의 무수한 사연들이 주는 교훈처럼 누군가와 중요한 인연을 맺을 땐 철저한 호구 조사를 마친 뒤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이름만 검색하면 나오는 회사 사장 일가 사람들이 그것도 결혼까지 한 뒤에 제 뒤통수를 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세상엔 생각보다 뒷일 생각 않고 황당한 일을 저지른 인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설마라는 생각보다 혹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세상 일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은 의심이 그 인간들의 끔찍한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처럼 뭐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워낙 악몽 같은 일을 겪었으니 여러분의 액땜까지 제가 대신한 셈 치고 여러분의 앞날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